의료인들의 정원 한번 볼까요? 의료인의 정원 뭐냐면 아무래도 환자를 직접 응대하는 사람들은 의료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도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하면 눈에 보이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의사, 간호사 딱 여기까지예요.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거. 치과의사도 의사, 한의사도 의사. 그냥 다 의사래 그냥. 또 하나 이유는 뭐냐? 엄마들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의원에 가서 한의사한테 진찰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이러면서 또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 중에 그냥 의사. 그렇다고 뭐 이건 이제 전공 과목이고 이렇게 저도 이제 직업상 따지다 보니까 조금 구분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그거 조금 치과의사한테 의사라고 하게 되면 겉으로는 뭐 티 안 내도 조금 서운해할 수 있어요. 치과의사인데 어디서 의사?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의료인의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환자 수 대비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인원수는 두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둔 거예요. 그래서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로 구분지어 주는데 여러분들 지금 별표 5 보고 계시죠? 문제 풀어보셨어요? 안 풀어보는 학생들은 또 떨어질 거야. 내가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려버려야지. 그냥 시키는 대로만 일단 좀 따라오시면요 다 잘 됩니다. 몰아서 공부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 다시 할게요. 자신 없으시면 멈춰놓고 하시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듣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뭐 연평균 입원 환자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입원 환자하고 외래 환자하고 이것을 통일시켜야겠죠. 분모 통일이라고 하죠. 분모 통일. 정확하게는 이제 저는 분자 통일로 여기를 하는데 입원 환자하고 외래 환자는 조금 다르죠. 난이도가. 그러니까 입원 환자가 조금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외래 환자는 그 반대일 것이잖아요. 상식적으로 외래 환자는 잠깐 왔다 가는 거니까 입원 환자는 계속 케어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마음에 두시고 그 다음에 외래 환자를 입원 환자로 통일을 할 때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숫자도 좀 달라요. 자 볼게요. 일단 종합병원의 의사 부분 보세요. 이거 일단 요거를 이론적으로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수식으로 적어드릴게요.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래요. 뭐가? 연평균 의사의 수는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 다시 말해서 의사 1명은 입원 환자 20명을 케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지만 외래 환자 3명은 입원 환자 1명으로 환산한대요. 외래 환자 3명이 우르르 들어오는 것과 그 다음에 입원 환자 1명을 케어하는 것은 난이도를 똑같이 1로 본대요. 그리고 의사 혼자는 20명을 케어할 수 있대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종합병원 기준으로 저 간호사 한번 보세요.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어렵죠? 2.5명으로 나눈 수 이건 뭐냐면은 간호사 혼자서 환자 2.5명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법이 바뀌기 전에는 달랐어요. 간호사 2명에서 환자 5명을 본다고 해서 5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2분의 5네요. 2분의 5. 근데 2.5 왜냐면 반올림 뭐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좀 억울하게 조금 간호사들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2.5로 지금 바꿨습니다. 예,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외래 환자 12명이 우르르 들어올 사람이 입원 환자 혼자와 같다라고 본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되게 어려워하기 때문에 제가 30년 동안 만든 이 수식을 여러분들한테 3분 만에 제공해 드릴게요. 이거는 뭐 수억 달러짜리 강의입니다. 내가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오늘 제가 강조를 좀 해야겠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어디 가서도 못 듣는 거야. 나중에 뭐 수업 받을 때 나와서 풀어 막 시키잖아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저 그렇게 해요. 나와 풀어봐 이런 식으로. 그 증거물로 막 사진 찍어갖고 이렇게 막 박수 쳐주고 저 그래요. 근데 지금 비대면이니까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요. X는 입원 환자, Y는 외래 환자 이렇게 조금 두세요. X는 입원 환자, Y는 외래 환자. 그 다음에 의과병원의 의사 기준 먼저 할게요. 의과병원의 의사. 이것은 X 플러스 Y 해놓고 나서 3으로 그 다음에 20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설명드릴게요. 이건 의사예요. 의사는 이게 입원 환자죠. 근데 입원 환자로 통일한 다음에 20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왜? 의사 혼자는 입원 환자 20명을 케어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외래 환자는 3명이 1명이니까 3명 입원 환자 1명이니까 Y를 3으로 나누면 되죠. 근데 요거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또 학생들 또 어려워요.
하나 막 의심스러워하고 뭐 의심도 아니야. 뭐 갑자기 딴 생각하고 그러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의사 혼자서는 20명의 환자를 커버할 수 있대요. 응? 응? 입원 환자죠? 근데 외래 환자를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3으로 나눠버려요. 왜? 외래 환자 3명은 입원 환자 1명과 같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간호사 한번 해볼까요? 간호사는 몇으로 나눠야 돼요? 아까 전에? 2.5라고 했죠? 2.5로 나눠야 되잖아요. 혼자서 2.5명을 케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외래 환자 몇 명이? 12명이 입원 환자 1명과 같게 본다. 그쵸? 그럼 요거예요. 끝! 여기다 집어 넣어보면 돼요. 한번 볼게요. 예문이에요. 자, 예. 자, 오늘 정말 재밌다. 이제 제가 이제 짝소수 맞춰야 되다 보니까 자, 뭐라고 적어볼까요? 입원 환자 100명과 외래 환자 1,800명이 이거는 뭐냐면요. 하루에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으로 해서 연 입원 환자 100명과 어떤 종합병원에 연 입원 환자 100명과 외래 환자 1,800명이 다녀갔다. 그런 의료기관이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의사는 몇 명 이상 고용, 간호사는 몇 명 이상 고용을 하여야 하는가 그 얘기예요. 환자 수에 비해서 최소한의 더 많이 하면 좋은데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월급 줘야 되니까 좀 적게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의료 서비스를 조금 더 친절하게 하거나 의료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이 고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차등지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의료보험 시간에 이제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입원 환자 100명 그러면 해보세요. 최소한 의사 수 한번 구해볼까요? 넣어봐. 여기다가 100 플러스 1800 나누기 3 나누기 20 여기 답이네. 간호사? 해봐 보다. 100 플러스 1800 나누기 12 여기 2.5 여기 답이에요. 자, 산수예요. 산수. 수학 아니에요. 산수예요. 100 플러스 300 나누기 10 몇이에요? 700 나누기 20이야? 그럼 35네? 적어도 의사는 35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맞나? 맞겠죠? 그거 끝까지 안 해봤네. 그 다음에 요거는 100 플러스 1800 나누기 12는 몇이에요? 1800 나누기 12 150 맞죠? 할 수 있는데 나 혹시 실수할까봐 재촬영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뭘로 나눠요? 2.5 그러면은 250이네요. 나누기 2.5는 106 맞죠? 그러므로 이 의료기관은 의사 최소한 35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100명 이상을 고용하여야 한다. 엄청 큰 의료기관이네요. 그렇죠? 엄청 크네요. 여러분 또 보세요. 입원 환자 100명, 외래 환자 1,800명. 이걸 뭘 보고 합니까? 그동안의 의무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점검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교수님 계산해봤는데요. 이 수치가 마지막에 소수점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35.4 이러면은 의사를 35명만 해도 돼요? 아니면 36명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의사를 반토막으로 자를까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최소한 35명 이상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36명 구해야 돼요. 반올림이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럼 간호사는 100, 계산하다 100.01 이렇게 나오는데 어때요? 101명 이상을 구해야 되죠. 요거 걸려요. 수식으로. 최소한이니까. 그쵸? 최소한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해볼게요. 확장팩으로. 이거는 의과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사 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여기서는 이제 요양병원으로 할게요. 요양병원.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오늘 발음이 안 되네.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 환자는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80명마다 2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2명을 두고 시작하라는 얘기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를 다른 색깔로 할까? 파란색이 잘 보이네. 요양병원은
요거를 40으로 바꾸면 되죠. 그렇죠? 간호사? 6명마다 1명이라고 했으니까 6명마다 1명을 했으니까 요거를 6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계산돼요. 그 다음에 나도 이제 막 정신없다. 한방병원 있죠. 한방병원 빨간색으로 끼우고 한방병원은 여기를 5로 하는 거. 간호사.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산사하고 조무사 계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조산사는 간호사 수를 구하고 난 다음에 곱하기 3분의 1 이상을 뽑을 수 있고, 조무사는 간호사 수를 곱한 다음에 3분의 2 이하를 뽑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조산사는 안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뽑으라는 얘기고, 조무사는 뽑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을 좀 두는 거죠. 정원의 3분의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뭐 여기까지 문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조무사는 간호사 정원 3분의 2 범위 내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 문제 한 번씩 풀어보시면은 나오고, 제가 한번 예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뭐 멈춰놓고 다 적으셨죠? 캡처 끝. 다음에 준수사항. 뭐 의료기관 안전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사실 요건 뭐 화재, 방충, 채광, 전기, 이건 뭐 패스. 그 다음에 요양병원 운영 기준의 사항. 입원실에 정원을 초과하여 입원시키지 말 것. 당연히 정원을 초과하게 되면 말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말을 왜 쓸까요? 입원실 초과. 사실 뭐 받을 수 없는데 병원 측에서 받았겠습니까? 환자들 중에서 이런 환자들 아직도 있을 거예요. 막 나 죽는데 해서 막 복도에 누워버려요. 복도에 누워버리고 응급실로 막 기어 들어가고 누워버려요 막. 그러면은 그 케어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분들 수가를 받아낼 수 있나요, 이거예요? 응급실에서 뭐 이렇게 처치하는 것은 어떻게 수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입원까지 시켜서는 아니 되니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전원을 시킨다든지, 전원이란 말도 아니죠. 안내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응급 환자가 아닌 이상은.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남녀별로 구별할 것. 사실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병실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여러모로 만약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입원실이 아닌 장소에 환자를 입원시키지 말 것. 당연한 얘기고, 그 얘기는 입원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있어요. 입원실이 아닌 병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하게 되면 입원료를 못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응급병상, 그 다음에 수술병상, 이동병상, 회복병상. 응급실에 응급병상 있잖아요. 입원료 못 받아요. 하지만 이제 그 의료보험 시간에 배울 거예요. 납병동 입원료라고 해갖고, 그렇게 하게 되면 특이한 사항은 좀 따로 줬는데, 뭐 수술실에 오래 누워 있다고 해서 뭐 필요시 수술실에 누워놓고 난 다음에 그걸 케어했으니까 뭐 받는다. 이동병상 막 끌고 다니는 거, 이동병상 있잖아요. 거기도 인정을 한다. 회복병상인데도 잠깐 빌려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입원실에 있는 병상만 인정을 한다. 외래진료실에는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말 것. 이게 뭐냐면, 사실 뭐 병원들도 그렇지만 의원에서 많이 좀 했었어요. 왜냐면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비인후과에 또 앉아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외래진료실 안에 좀 길게 생긴 또 의자 하나 놓고 환자들이 또 거기 4-5명 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러고 앉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환자들이 너무나 밀리다 보면은 바깥에 대기실에다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냥 다음 환자 오세요 해놓고 나서 진료실 딱 들어갔는데 환자 벌써 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지를 했느냐?
입장을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진료받고 있는데 다른 환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이건 조금 아니다. 이거는 예의상 아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환부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경증이든 중증이든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강화시켜갖고 법에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뭐 질문도 있어요. 저는 내과 환자고 여기는 외과 환자예요. 같은 병실에 누워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겠죠. 근데 여기는 법에 안 적혀 있으니까 부득이한 상황에는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비인후과 환자인데 병실에 없어요. 그럼 내과실에 누워 있는 거 이러고. 그 다음에 내과 병동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이비인후과 팀이 왔다 가고 뭐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 있어. 그래서 그것까지 넣어버리면 만약에 다른 과 환자를 어떤 과 환자로 넣는 경우는 불법이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일이 너무 커지니까 그거는 뭐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의 운영 시행규칙 36조네요. 요양병원의 운영. 이거는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입원 환자를 주로 요하는 의료기관이잖아요. 요양병원에 감기 환자가 치료받으러 가도 돼요. 그 다음에 뼈 부러진 사람이 가서 치료받고 나와도 돼요. 뭐 상관없어요. 제한은 없는데 주로 장기 입원 환자를 요하는 의료기관이다 보니까 그게 누구냐? 노인성 질환자. 노인이라고 하게 되면 만 65세 이상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성 질환에 걸리게 되면은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성 질환자, 그 다음에 외과적 수술을 받고 장기로 회복에 있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 무슨 얘기냐? 감염병 환자. 다른 색깔로 쓸게요. 감염병 환자, 정신과 환자는 안 돼요. 요양병원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기억나세요? 첫 번째 시간 할 때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전문병원인 정신과 병원은 요양병원에 합병이 돼. 그래서 정신과 환자는 정신과 병원으로 보내야지 요양병원에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요양병원에는 정신과 병원도 포함은 돼요. 정신과 치료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장기 입원을 요하는 거거든요. 정신과 환자예요. 정신과 병원이 요양병원에 합병되는 거니까 요양병원을 넣어도 되네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정신과 환자는 정신과 병원으로 그냥 가야 돼요. 그러면 감염병은 요양병원에서 받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감염병 환자는 감염병을 해결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보내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국공립의료기관이라든지 종합병원에 아까 음압병상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가라는 얘기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힘을 내시고. 자, 그 다음에 5.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방금 전 했네요. 그런데 의료인 말고 나머지 또 보건의료 인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내용은 뭐냐면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의료인 외에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약사와 한약사, 여러분들 이제 의약분업하기 때문에 원외 처방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원내 처방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뭐냐면은 병원급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는 원내 조제실이 있어요. 왜? 필요하니까. 원내 처방이죠. 원내 처방. 원내 처방을 왜 하냐고? 왜 하겠습니까? 입원 환자 이렇게 하고 누워있는데 바깥에서 수액 사오시고요. 주사 맞으셔야 되니까 주사액 사오시고 주사 갔다 오시는 김에 주사기도 사오시든가. 말이 안 되죠. 안 되죠. 응급 환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응급 환자한테 그렇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원내 처방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제실이 존재한다. 병원급에는. 그러다 보니까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 근데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한 명을 둬도 된다는 얘기고 10명을 둬도 된다. 그건 이제 병원 사정에 따라서. 그리고 입원 시설을 갖춘 베드를 갖춘 곳은 왜 이렇게 하냐면 치과병원에는 베드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건물 넣어요. 입원 시설을 갖춘 종병치한 요에는 한 명 이상의 영양사를 둔다. 안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단탄지, 사사구, 무비물 따져갖고 계산해서 일반식과 치료식, 어쩌구식, 소화식을 해란 얘기예요. 계산을 하셔갖고 그 다음에 의료기사 수 있잖아요. 의료기사도 의료기관에는 진료 과목별로 필요한 수, 진료 과목별로 임박물자 지치 딱 있다. 그러면 필요한 수만. 그 다음에 종합병원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필요한 수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둔다. 이것도 이제 의료인 빼고는 수식이 없어요. 필요하면 두고 아니면 안 둬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다른 건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이는데 이거 종합병원이래 딱. 그래서 이제 병원급 중에서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 요양병원, 뭐 한방병원, 치과병원 가게 되면은 의무기록사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 앞으로 좀 법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기관에는 필요한 수의 간호조무사를 둔다. 뭐 아까 전에 간호사 숫자 계산하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를 한 명 이상 두어야 돼요. 퇴원 후 취업까지 알선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요양병원에는 당직 근무자를 써야 된다. 당직 근무자 24시간 있어야 되니까 돌아가면서 쓸 수 있는 당직 근무자를 써야 된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그거야 뭐 이제 10에 보면은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해놓고 나서 이제 아무나 뭐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은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고 환자 그쵸? 환자 가족도 원래가 아니라 안 되죠. 환자 그 다음에 의료인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게끔 딱 차단해요.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필요한 인원수라든지 제한, 규격, 시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좀 잠깐 또 쉬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